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폴드, 기능만 추가해서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런 언팩 행사는 왜 하는 걸까요? 대동소이하지만 애플을 긴장시킬 만했던 이번 언팩 행사, 그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8월 11일 공개된 삼성 제품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외형적으로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갤럭시 Z 플립의 외부 디자인이 예뻐졌다는 것 정도, 워치의 디자인도 측면 형태가 좀 더 각지게 변했다는 것 외에는 외적인 요소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긴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스펙의 변화가 드라마틱하진 않죠. 여전히 잘 접히는 디스플레이에 강력한 하드웨어, 마소, 구글과의 협업으로 에코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켰다는 건 매년 듣는 말이라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쌓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실제 결과물도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미 스펙 등 구체적 정보는 다른 곳에서 보시고 오셨겠죠? 고리타분한 기업가들이 만든 삼성과 아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적 정신을 강조하고 모험가의 자세로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던 애플, 두 기업이 이제는 그 포지션이 뒤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이번 언팩 행사 리뷰해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갤럭시 워치 4 시리즈를 먼저 소개한 점입니다. 처음 볼 땐 이상했어요. 이야기의 순서가 워치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스트랩도 많이 고를 수 있답니다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늘 많이 해왔지만 시작하자마자 스트랩 타령을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기계의 스펙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사실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쓰면서 삼성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스트랩 중에 예쁜 걸 고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서드파티 회사들이 만든 스트랩이 훨씬 좋아 보였죠. 톰 브라운도 서드파티라면 뭐 서드파티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을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자사 정품 스트랩이 훨씬 예쁜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언팩 행사에서 스트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오리지널리티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으니 잘 살펴봐달라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갤럭시 워치의 기능은 상당히 혁신적인 인상이었어요. 특히 체성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체성분 측정은 꼭 저자세로 해야 하는 거겠죠? 이건 혹시 태극권일까요? 그 외에도 수면의 질 체크, 혈압, 심장박동 측정 등이 가능해서 이 워치 하나로 건강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이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소통을 강조하고 있었죠. 두 번째 포인트, 갤럭시 Z 폴드 3에 추가된 소소한 기능들입니다. 바로 S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IPX8 등급 방수 기능인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구체적인 하드웨어 스펙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소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전 버전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는 화면은 넓은데 펜이 안 된다는 점, 덩치는 큰데 방수는 안 된다는 점, 카메라는 광활한 화면에 목에 티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었죠. 접이식 휴대폰이 편리하고 좋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 장점을 가리게 되는 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비판했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구현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힌지를 방수 처리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보였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갈 길이 멀어 보였죠. 접이식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무른 표면에 단단한 펜 촉이 오가면 손상은 불보듯 뻔했기에 펜의 도입 역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했고 Z 폴드 3에 탑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애플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생각나더군요. 주사율 120Hz는 몇 년이 지나도 탑재될 기미가 안 보이고 없애달라는 노치는 거의 10년째 방치하고 있죠. 폰을 접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숨겨달라는 것도 아닌데 불통의 아이콘으로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행보는 달라 보이네요. 갤럭시 폴드가 출시된 지 3년 만에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수용하고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세 번째, Z 플립 3 디자인에 대해 강조한 점입니다. 이게 왜 소통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갤럭시 Z 플립은 클램쉘 디자인으로 여성분들의 화장품과 닮아 핸드백에 위화감 없이 섞이는 제품이었어요. 더불어 디자인이 예뻐서 사람들이 폰 꾸미기를 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놀이를 할 정도였죠. 이번 언팩에서는 이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져서 마치 폰 꾸미기를 한 것처럼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죠. 또한 삼성페이를 플립이 닫힌 상태에서도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도 실행이 가능하죠. 이전 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많은 부분들을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를 수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빠르게 맞춰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버터입니다. 에? 갑자기 버터요? 네, 버터요. 갤럭시 Z 플립 3를 열심히 소개하던 호스트가 갑자기 버터를 언급합니다. Smooth like butter. 잘 아시다시피 BTS의 노래죠. 버터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노래입니다. 이번 언팩에서는 간간히 BTS가 등장하죠. 영화에 갑자기 아이돌 배우가 나오는 것처럼 언팩 행사에 월드와이드 스타인 BTS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삼성은 소통과 유행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말이죠. 결론입니다. 갤럭시 언팩 2021 처음부터 끝까지 본 소감은 애플은 어떻게 나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협업하고 있는 구글과 마소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뭐 애플이야 알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니 애플 주식도 갖고 있네요. 여튼 기업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소비자들에게 이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쪽을 사게 될 테니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애플이 에코시스템과 거치대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삼성은 실속을 챙겼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구글과 협업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원드라이브를 전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더불어 운영체제는 더욱 쓰기 편해졌습니다. 마소와 협업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절차가 복잡해서 사용성이 떨어졌던 각종 앱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죠. 사실 에코시스템에 관해서는 애플이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시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사뿐히 들여밟아주죠. 어쨌든 나중에라도 찔끔찔끔 내주긴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를 보더라도 그다지 흥미가 끌리질 않아요. 휴대폰의 모양이 둥그러졌다 각졌다 반복하는 건 이제는 좀 지겨워지네요. 그놈의 소통이라도 좀 해주면 참 좋으련만 꿈쩍도 안 하니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애플을 보면 드는 이런 생각이 이번 삼성의 언팩 행사를 보고 역으로 해소가 되는 기분이 들면서 올해의 애플 아이폰 공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엔 좀 늦었지만 애플은 공개 행사 알람 맞춰놓고 기다리다가 바로 리뷰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곰빠!